안녕하세요. 1월 16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와, 이건 정말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AI 업계의 왕좌가 바뀌면서 10년 넘게 군림하던 애플이 밀려나는 이야기부터 수십억, 수천억 달러짜리 투자가 순식간에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이야기까지. 네, 네. 대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겉보기엔 반도체, 지정학, 명품 유통 다 바른 이야기 같지만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돼요. 누가 핵심 공급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가? 아, 공급망의 열쇠. 네, 이 열쇠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산업의 판도와 국가의 운명까지 바뀌는 시대라는 걸 오늘 자료들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열쇠를 거머쥔 주인공이 등장하네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AI 칩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심지어 양자 컴퓨팅까지 넘보면서 지난 1년간 구글 클라우드 출신 최고 마케팅 책임자 같은 핵심 인재들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대요. 그렇죠. 이건 그냥 회사가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와 변신하려는 것 같아요. AI 인프라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에 보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 시장의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무게중심 이동이요? 네, 지금까지는 AI를 수능 만점자로 똑똑하게 키우는 학습, 트레이닝 시장에 모두가 집중했다면요. 네네. 이제는 그 똑똑히즘 AI를 실제 서비스에 투입해서 돈을 벌게 하는 실무, 추론, 인퍼런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AI를 가르치는 학원 시장에서 이제는 AI를 채용해서 쓰는 고용 시장으로 넘어가는 딱 그 단계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노리는 건 바로 이 AI의 사회생활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전체요? 네. AI가 학습하는 대학교부터 실제 업무를 하는 직장까지 필요한 모든 도구와 환경,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전부 다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개발자들은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게 돼요. 와,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런 야망이 현실이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TSMC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TSMC의 거의 황태자급 고객이었던 애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시만요. 애플이 TSMC에서 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거의 공생관계 아니었어요. 그랬었죠. 단순히 AI 칩 수요가 늘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관계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애플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 얼마나 격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호스트님 말씀대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네. 하지만 TSMC 입장에선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이 둔화된 반면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아, 돈이 되는 쪽으로. 그렇죠. 돈이 되는 쪽으로 자원을 되gun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자료에 따르면 작년 최소 한두 분기 동안은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TSMC의 최대 고객이 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예요. 한두 분기 동안이라도 엔비디아가 애플을 앞질렀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TSMC의 다음 행보가 이걸 증명해요. 2026년 설비 투자를 무려 32%나 늘려서 최대 560억 달러. 56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쓸까요? 결국 AI 칩이겠네요. 바로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AI 칩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TSMC는 미래의 빵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칩에 있다고 보고 모든 자원을 그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와, 애플도 이제는 엔비디아와 똑같이 줄을 서서 생산 라인을 배정받아야 하는 경쟁자가 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TSMC는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왕국을 키우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앞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같은 최첨단 칩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건 AI 경쟁이 심장에 칼을 꽂는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언급된 무역 확대법 232조가 핵심인데 이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예요. 국가 안보요? 즉 미국 정부가 AI 칩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물자다. 그러니 이 공급망을 우리 통제하에, 즉 미국 땅 안에 둬야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아,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의 아주 강력한 버전이에요. 관세를 무기 삼아서 우리 말 듣고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변제해 줄게. 안 그러면 비싼 세금 내야 할 거야. 라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관세와 면제를 지렛대로 기업들을 길들이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려는 큰 그림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 패권과 정부의 지정학적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라는 디지털 영토를 둘러싼 전쟁을 봤는데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다음 자료들을 보면 이 통제권 싸움이 실제 물리적인 영토와 자원으로 옮겨갔을 때 얼마나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지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대를 실리콘밸리에서 베네수엘라로 한번 옮겨보죠. 네,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1월 3일 미군의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러시아가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랑 무기 대출에 투자한 돈이 대규모 상각,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 그냥 손실로 지워버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네, 라이트오프라고 하죠.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던 양국 간 무역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손실인데요. 규모도 규모지만 시점이 러시아에게는 최악이에요. 시점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는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심어놓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지정학적인 영향력 때문이죠.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서반구, 그러니까 미국의 앞마당에 꽂아놓은 전략적 깃발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깃발이 뽑히게 생긴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다시 공고히 하게 되고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지정학적 공든탑이 군사작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죠. 국가 간의 거대한 투자만 위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초거대 기업 간의 투자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도 있었어요. 네, 아마존 이야기죠. 맞아요. 아마존 이야기인데요. 2024년 12월에 명품 백화점 싹스를 소유한 싸글로벌이라는 회사에 4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정말 큰 돈이죠. 네, 불과 1년여 만에 싸글로벌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마존 스스로 이 투자금이 사실상 가치가 없어졌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건 뭐랄까 승자의 저주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승자의 저주요. 아마존은 오프라인 명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전통 유통업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특히 현금 유동성 위기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거죠. 결국 아마존이 6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명품업계 인싸가 되어보려다가 순식간에 파산법정에서 골치 아픈 싸움만 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챕터 11은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네. 긴급 환자처럼 일단 사업은 살려두고 채권자들과 함께 수술 계획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쉬워요.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어떻게 갚을지 재조정하는 절차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은 이 수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수술비를 댔는데 왜 다른 의사들이 먼저 수술 순서를 정하냐면서 다른 채권자들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돈부터 챙겨달라 이거군요. 네, 자신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거죠. 응급실 비율을 드니까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결국 아마존도 자신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한편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사모펀드 카라일과 F1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쪽에서 클라이언트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전체 내용을 화면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무척 아쉬운데요. 접근 권한 문제로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제목만으로 섣부른 추측이나 분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사실에만 근거하니까요.
다만 제목만 봐도 스포츠와 거대 자본의 만남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이건 저희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들을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죠. 네,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가 애플이라는 거인을 밀어내면서 기술 산업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고, 미국 정부는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로 그 지도 그리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이나 한 기업의 파산 신청이라는 나비 효과가 수십억,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도 봤고요.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반도체 칩, 베네수엘라의 원유, 그리고 명품 유통망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통제권. 기술이든 자원이든 시장이든 이 공급망의 상류를 누가 장악하고 흔드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인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AI가 경제와 지정학의 지형을 이토록 빠르고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다음 충돌은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충돌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누가 치르게 될까요?